사람들이 예. 한동훈 망했다 뭐 이러는데 한동훈 안 망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김문수가 문제예요. 김문수가.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걸석이 되면서 정통성 있는 상주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전제를 했을 때 가정해보면 상주 누가 할 거냐 이래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김문수 지사가 됐단 말이에요. 장관이. 예. 근데 부활하셨어. 곡하려고 준비했는데 관에서 예, 관 뚜껑 딱 열고 이렇게 일어나신 거예요 갑자기.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경사인데 문제는 상주를 하겠다고 이제 다 준비하고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여기다 두르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하려는데 부활. 윤석열 본인이 예. 윤석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하면 예. 윤석열의 대리인들은 필요 없네요. 필요가 아예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많이 줄어들죠.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오면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석방이 되자 조금 뭐 여러 잠룡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와중에 생각이 많아지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적극적으로 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뭐 이렇게 그렇기도 한데 지금 국민의힘의 스탠스와 일단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예. 사람들이 예. 한동훈 망했다 뭐 이러는데 한동훈 안 망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김문수가 문제예요. 김문수가. 오, 왜요? 아니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걸석이 되면서 이 정통성 있는 상주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전제를 했을 때 가정해보면 아, 그때 보람상중에도 너무 웃겼지만 네. 상주 누가 할 거냐 이래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김문수 지사가 됐단 말이에요. 장관이. 예. 근데 부활하셨어. 곡하려고 준비했는데 관에서 예, 관 뚜껑 딱 열고 이렇게 일어나신 거예요 갑자기.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경사인데 문제는 상주를 하겠다고 이제 다 준비하고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여기다 두르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하려는데 부활. 윤석열 본인이 예. 윤석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하면 예. 윤석열의 대리인들은 필요 없네요. 필요가 아예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많이 줄어들죠. 아. 입지가 많이 줄어들죠. 게다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추억 보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눈앞에 누가 안 보이게 되고 사라지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좋았던 거를 막 떠올리고 기억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평가가 좋아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윤 대통령 본인이 이제 나와가지고 최대한 활동을 자제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활동을 자제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또 왜 그때 지지율이 그렇게 낮아졌는지에 대한 기억이 막 환기가 되면서 그렇겠죠. 이제 이 광장의 정치를 통해서 그 윤 대통령, 그러니까 비어있는 윤 대통령의 자리 주변으로 막 몰려들었던 사람들 역시 같이 유탄을 맞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이 상황에서 곤란한 쪽은 친윤, 반윤 나눠봤을 때는 친윤이 훨씬 더 곤란합니다. 더 조마조마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마치 막 활동하실 때 지지율이 좀 낮았나요? 예, 그러니까요. 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막 휴거 막 이런 거 할 때 막상 휴거한 시간이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되게 곤란해지잖아요. 입증의 시간이. 예, 그렇죠. 입증의 시간이 네. 오니까.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이득이 될지를 다 얘기하는 거는 지금 쉽지 않지만 어쨌건 현 시점에서 확실한 건 친윤이 더 곤란하다. 친윤이 오히려 더 곤란하다. 예. 지금 대통령이 어떤 목소리를 낼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목소리를 내면 결국 유탄을 맞게 될 거다 해서 이제 위원님의 속내가 드러난 것 같아요.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사실 최선의 방법은 그렇죠. 최선의 방법은 그런데 예. 이게 윤 대통령의 여태까지 행보가 최선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서 계속 흘러왔잖아요. 심지어 검찰총장 뭐 이런 때도 그냥 문재인 정권에 잘 협력하면 되는 거를 들이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기의 인생을 필요 이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드는데 여태까지는 잘 성공했단 말.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그런 식의 행보가 놀라우리만치 이상한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막 뽑아냈는데 소신대로 사셨더니 예.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과연 그게 지금 계속 먹힐 수 있냐? 그리고 그게 통하면 그게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일이냐?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좀 정석대로
이게 꼭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구속 취소가 됐건 아니면 1심에서 유죄이긴 한데 뭐 이렇게 법정 구속이 안 됐건 로우키로 가잖아요. 로우키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로우키 이게 낮은 자세로 자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뭐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 좀 더 유리할 거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해석이긴 한데 이참에 로우키로 갈 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대통령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단지 민주당 탓이 아니라 그렇죠. 혹시 본인의 뭐 여러 가지 불통이라든가 뭐 총선 패배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으면은 조금 더 로우키로 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술도 못 마시고 담배 원래 안 피신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유튜브도 결정적으로 저희 지금 유튜브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본인이 접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끄는 거잖아요. 아마 저희 거는 알고리즘이 안 뜰 겁니다. 그렇죠. 저희 거 안 뜨지만 유튜브에. 그러니까 본인의 알고리즘을 끊고 예. KBS만 본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랬을 때 이 한 50일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뭔가 이렇게 개안 내지는 이게 사고를 이렇게 조금 더 갱신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이제 좀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저는 어느 부분에서 좀 느꼈냐면 물론 형식일 수도 있지만 형식의 실질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네. 국민들한테 90도로 인사하시는 모습에 그게 네. 단순한 지지자에 대한 인사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자신의 불통에 대한 약간의 국민에 대한 사과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윤 대통령 스타일이라면 거기서 목소리 내셨을 거예요, 직접. 근데 모든 걸 자제하고 딱 인사만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온 그러니까 출소라고 하긴 그렇고 뭐라고 하죠. 아무튼 구치소에서 나온 다음에 석방이요? 석방됐을 때 그때 네. 이제 그 입장문이 나왔는데 입장문 전문을 봐도 그냥 이제 오히려 석방되기 전에 나왔던 그때 이제 막 개헌을 하면 좋겠고 막 이런 그 최종 변론하면서 네네. 몇 시간 동안에 한. 네. 그때랑은 사뭇 달라가지고 그게 몹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곧 탄핵될 것이라는 인식 같은 게 전혀 없이 오히려 마치 대선 출마를 또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개헌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나가서 대통령이 다시 되면은 뭐 이렇게 나는 이제 외치만 하고 외교만 하고 내치는 뭐 맡기고 뭐 이런 한 2년 전에 했었어야 될 얘기를 막 다시 하고 있었잖아요. 전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현실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오면서 나왔던 입장문에는 이번에 이제 구치소에서 나올 때 발표된 입장문에서는 일단은 이제 자신의 그 지지 시위를 하면서 벌어졌던 그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 그런 거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그런 정치적 야심 내지는 향후 계획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이 정말 이게 씁쓸한 유감의 뜻과 반성의 뜻과 재판부에 대한 감사의 뜻과. 예, 그렇죠. 그리고 어쨌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한 약간의 아주 약간의 메시지 이 정도만 딱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절제된 메시지였어요. 예,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분을 정치인으로서 접할 때 이 정도로 절제된 메시지가 나온 적이 있었나? 오, 진짜 거의 처음이고. 예. 이분은 메시지를 절제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난사 하시는 분이죠. 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절제된 메시지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왜 진작 이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는 노 의원님의 다른 의견인데 노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여러 곳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룡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윤 대통령도 그때 최후 진술, 마치 출사표 같았다고 했지만 제2의 출사표, 최후 진술에서 개헌에 대한 얘기도 살짝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노 의원님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가장 핵심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국회 단원제는 안 된다. 양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국회 다른 위원회에서 이제 올려오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다 심사하고 평가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건 돌려보내고 하면서 이제 법을 최소한으로 조금씩 바꾸게 하는 그런 법적 안정성을 주는 기능을 법사위가 하고 있었는데 네. 민주당이 자기네가 만드는 이상한 법들이 자꾸 거기서 막히니까
몹시 배알이 상해가지고 이게 지난 정권 때부터 그랬죠. 이렇게 20대 국회부터 그랬나요? 법사위원장을 원래는 야당한테 줘야 되는 건데 21대부터 그랬죠. 법사위원장은 이제 원내 제1당 야당한테 주기로 관례가 돼 있었던 건데 그 관례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짱이니까 우리 이거 먹을래 이래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망가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견제 역할을 못하게 됐네요. 민주당이 네. 1당이고 민주당이 법사위 먹은 상태로 만들어낸 수많은 이상한 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검수완박도 그렇게 만들어졌지. 그래 공수처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지. 법을 이게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들 때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았다고요.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미리 포석을 깔아놓자. 그래서 상원이라는 것도 그게 하원을 견제하기 그렇죠. 위해서. 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원을 견제한다는 거는 물론 민주주의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열망, 국민의 에너지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그런 현실적인 인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그냥 되는 대로 어제 무슨 사고가 났으니까 오늘 무슨 법을 만들자. 그러면 내일 법이 있어야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막 밀어붙였는데 이걸 여태까지는 87년 헌법에서 그걸 굳이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조금 더 현명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관례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를 통제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됐으니까 양원제 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제가 쓴 문제야 국회는 바보라는 칼럼을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보세요.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예. 양원제 실시해야 된다. 예, 87년도 헌법이 놓쳤던 부분은 뭐냐면 국회를 너무 믿었다. 예. 국회에 대한 견제 장치가 이제 다 사라져서 국회가 이렇게 절제할 줄 몰랐다. 예. 이제 양원제하고 이게 통했네요. 이게 예. 사실 그게 그럴 수 있었던 거는 87년 헌법을 만들 때 김영삼, 김대중, 심지어 김종필 그리고 사실 50 세력도 노태우의 50 세력도 살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0 세력, 50 세력 그리고 민주화의 호남, 영남 이 네 가지 세력이 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법제화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쨌건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력해서 문제였으니까 그렇죠.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국회를 만들고 그렇죠.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은 정치 내에서 처리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저는 그래서 개헌을 앞세우는 논의가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개헌이라는 게 그 당시의 정치적 현황을 반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시점의 정치적 상황과 그 시점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그대로 투영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의 비전이 헌법적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투영되면 좋겠어 싶은 정치인이 누가 있나요? 지금 개헌하면 이재명 헌법이에요. 이거 사실. 와우. 아니 민주당이 180석 먹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헌법이 아닌 법들도 엉망진창인데 공수처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지금 만약에 헌법을 지금 헌법을 개정한다? 지금 담을 가치가 없다. 예. 뼈를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에 헌법을 개정하면 오히려 막 헌법 안에 뭐 기본소득을 넣네 마네 뭐 국가가 뭐 어디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네 마네 뭐 온갖 거를 다 집어 넣으려고 하겠죠. 뼈를 때리는 얘기고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게 고마운 상황이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남다른 해석이었습니다.